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한글 맞춤법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씨를 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문의 변동은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라면요, 이것은 한글 맞춤법은 쓰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다른 내용이죠. 같은 단원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발음은 지난 의문의 변동에서 했고, 한글 맞춤법을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발음을 그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네 발음 나은 대로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발음대로 쓰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은 맞춤법을 지켜야 된다.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유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한글 맞춤법도요, 네가 발음 나는 대로 글씨 쓰면 돼. 쉽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는데 이해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은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한글 맞춤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숙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엔 과제가 없었는데요. 이번 시간의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118쪽부터 123쪽까지 지금부터 학습 활동을 볼 건데요. 책에다가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급 카페에 있는 링크, 이 수업을 들은 후에 링크에 가보면요, 아마 사진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18, 119, 120, 121, 122, 123까지 총 6개의 파일을 그림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림 파일을 올릴 때는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적어서 적은 책의 사진을 여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니까요. 거기다 하시면 되고, 각각 낱장으로 찍어서 한 장씩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출결 과제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일이라 해봤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을 왜 지키나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회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도 글씨를 쓰고 표기를 할 때, 글씨를 쓸 때 법에 따르지 않으면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들어갈 내용은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소리대로 기본적으로 적는 게 원칙.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면 법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적어두시고요. 이것도 역시 파란색으로 된 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활동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탐구해보자입니다. 발음입니다. 얽히고 설키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얽히고라는 단어가 우리 사전에 있는가? 있다. 근데 설키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는가? 없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발음대로, 있으면은 어법에 맞게, 없으면 소리대로. 그래서 요것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요렇게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그리고 축하해주세요.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예시인데요. 나왔다는 게 뭐 아팠다가 나았다. 힐드가 됐다. 혹은 take a birth, 새끼를 낳았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아프다가 나았다. 새끼를 낳았다. 그러니까 얘가 새끼 많이 낳았으면 나 한 마리 줘 하니까 그게 아니라 병이 다 나은 거야. 이렇게 쓰니까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나은 대로만 적으면은 말의 뜻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적어두세요. 다음 문장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연결해보자 입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 19항과 20항에 대한 이야기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제가 학생이라면 욕을 하겠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어요. 일단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9항입니다. 19항이 있고 19항 부침이 있습니다. 19항, 19항 부침, 20항, 20항 부침 있죠. 차이가 뭐냐면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발음 나은 대로 적는다 이 얘기입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발음 나은 대로 하나는 어법에 맞게 하나는 발음 나은 대로 소리 나은 대로 적는다. 이 차이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혹은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척 봐도 원형을 밝혀 적은 것 같죠? 부침은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 말이 어렵습니다.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음 나은 대로 적는다. 이런 게 이깁니다. 막에 자주. 척 봐도 그렇죠. 막다는 원래는요. 막다, 디펜스하다 더하기 무뭐개겠죠. 이게 원래 동사였는데 품사가 바뀌었어요. 동사였는데 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원래는 잤다, 지각이 잤다, 혹은 뭐 늦잠 자는 것, 늦잠이 잤다. 굉장히 빈번하다는 얘기죠. 잣우가 되겠죠. 원래는 잣우. 이나 음이 아닌 전미사가 붙었죠. 둘 다. 이게 원래 뭘까요? 형용사쯤 되겠죠. 근데 이게 품사가 바뀌어서 부사가 됐어요.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듬이 소리가 들렸다. 예, 이게 올바른 표기는 일단 이거고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표기는 이거고요. 다듬이는요. 원형을 밝혀 적은 겁니다. 척 봐도 그렇죠. 그래서 19항과 연결이 됐고요. 이거 원래는 맛웅 요게 겹쳐서 된 거기 맞는데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동사쯤 되겠죠. 근데 합치니까 부사가 이거 그 명사가 돼버렸어요. 품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적었죠. 그래서 19항 부침입니다. 그리고 이파리, 입 더하기 알이었겠죠. 원래는. 근데 이거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알이, 여기서는 저 위에서는 알이가 되겠죠.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발음 나은 대로 적는다. 일단 표준 표기는 이거고요. 그리고 발음 나은 대로 적었으니까 20항 부침입니다. 발음 나은 대로 적었죠. 낱낱이, 낱낱이는요. 명사 그 다음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거죠.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명사에 이가 붙어서 된 건데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 표기는 이거고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니까 20항입니다. 잘 모르겠죠? 설명드려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외우세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요것도 적어두시고요. 친구에게 편지를 붙였다. 메모지를 붙였다. 계획 비밀에 붙여라. 장작에 불을 붙였다. 네, 발음은 다 똑같이 나죠. 근데 표기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알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글 맞춤법 1항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그 다음에 2항이 뭐였냐면요. 띄어쓰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조사. 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습니다. 바르게 띄어 써보자. 네, 띄어 쓰는 거 알면 됩니다. 네, 띄어 쓰는 거 표시하시면 되고요. 띄어 쓰는 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띄어 쓰는 것 역시 표시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한다? 외우세요. 시험 칠 때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띄어 써야 할 부분에 표시를 해보자.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우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것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안됩니다. 합격률, 적절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교과서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제가 띄어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더 귀찮고 더 머리 아플 겁니다. 밑에 있는 풀이를 읽어보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생한테 오세요. 나한테 와서 간식도 먹고 설명도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된 척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숙제는 이야기했죠. 118쪽부터 123쪽까지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된 내용들을 교과서에다가 적고 그리고 링크에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각 교과서 총 6쪽을 사진을 찍어서 탑재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앞에 학번이랑 이름 적는 칸은 따로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한글 맞춤법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원을 마치고 나서는 꼭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